안녕하십니까. 맥모닝 상담소 저는 맹경순이고요.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장이신 홍성남 신부님과 같이 하는 맥모닝 상담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 요새 말이죠. 예. 떠오르는 스타, 이 스타라고 말하는 이런 말로 하기가 정말 또 죄송스러울 정도로, 문영배 판사, 예. 그리고 어른 김장하로 일컬어지시는 예, 분. 예. 야, 진짜 요즘같이 혼란한 때에 음. 이 두 분의 이야기는 정말 우리에게 청량감을 줘요. 상큼하죠? 네. 예, 이 어른 김장하, 이분은 이미 알려진 분이었죠. 네. 당시에 한약방 하면서 번 돈을 다 내놓으셨잖아요. 네, 네. 다 내놓으시고, 장학금 내놓으시고, 그래서, 이번에 헌재 그 문영배 판관 같은 경우도 이제 수혜를 받은 케이스이죠. 네, 네.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사회가 건강해지려면은 갖춰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어른이구나. 네. 어른이 없는 그 사회하고 어른이 있는 사회하고 뭐가 다른가에 대해서 옛날에 파리대왕이라는 그 소설이 하나 나왔었어요. 파리대왕. 네, 그 네. 내용이 뭐냐면 애들끼리 무인도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애들끼리 무인도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소위 말하면 이제 폭력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애들끼리 네. 막 몰아붙이고 이렇게 폭력 사태가 벌어졌는데, 근데 애들을 구조하러 어른이 찾아온 거예요, 거기를. 네. 그랬더니 그 살기 등등하던 애들이 갑자기 다 애로 변했대요. 그러니까 한 나라에 국민들이 서로 죽이네 살리네 이렇게 적대감을 갖는 건 어른이 없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른 김장하가 굉장히 중요한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이게 반쪽으로 갈려 있잖아요. 그거는 네. 정말 우리 사회에 큰 어른이 없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김수환 형님이 네. 어른 역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수환 형님이 명동성당 대성당에서 강론을 하시면은 양쪽 기자들이 다 왔어요. 다 듣고, 네. 좌우가 다 들었죠. 다 들었죠. 그리고 그 김수환 형님이 하시는 그 언행을 다 보도를 했어요. 그 명동성당에 와서 진치고 있는 기자들이 많았대요. 어디로 가시는지, 어디서 뭘 하시는지. 그러니까 김수환 형님의 그 하나하나의 행적이 사회 사람들에게는 그게 어른의 모습으로 보였던 거예요. 근데 그런 어른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애들끼리만 남아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권력 잡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가 분열되어 있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그 원인을 갖다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어른이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정말 저분 말은 들어야 돼라는 그런 존경심을 드릴 만한 분이 누가 있죠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없는 아이들만 있는 집안하고 비슷하게 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진짜 어른이 필요한 시대인데, 김장하 그분이 어른으로서 역할을 하지만은, 그렇지만 이렇게 사회적인 여론을 갖다 확 끌어들일 만한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모든 국민들이 귀를 모을 수 있는 그런 무게 있는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어른이 정말 필요하다. 그게 우리 사회 가장 간절히 원하는 그런 바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글쎄요. 그 나이 먹는다고 어른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개개인이 어른이 돼야 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정말 국가와 이 민족을 확 끌어서 좋은 길로, 화합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옛날에는 공부 잘하면은 어른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게 완전 뒤집혔잖아요. 이번에 이 난리를 친 게 다 서울대 출신들이거든요. 예전에는 서울대 들어갔다 하면 막 그 고향에서 막 플랜카드 붙고 난리가 났는데 그 머리 좋은 애들이 이번에 사고란 사고를 다친 거예요. 그래서 이게 IQ 가지고 안 되는 거구나. 네. 김장하 선생은 좋은 대학 나온 분 아니거든요.
근데도 어른 역할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인성이 떨어진 애들이 IQ만 높으면은 정말 질이 안 좋은 범죄자가 된다라는 것이 그 외국 사회 심리학자들이 한국 사회를 비판할 때 늘 하는 얘기가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범죄는 고학력 엘리트들이 저지른다 그래요. 네. 네. 이게 다른 나라에서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쪽팔리는 얘기예요. 나라를 이끌어 나가야 될 인류대 출신들이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게 국제적인 망신이죠. 네.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자, 오늘의 상담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상담하실 분들은 저희 이메일로 보내주시고요. 요새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나요? 해야 되나? 네. 이제는 뭐 꽤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뭐 제가 이제 혼배성사를 하러 갔는데 그 네. 전역하신 그 군인 분이 네. 절 보더니 네. 맥모님 보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더니 우리 와이프는 완전히 그냥 찐팬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지금 딴 프로를 안 하셔서 그런가요? 아니 사주풀이가 지금도 나가고 있거든요. 네. 자, 오늘의 상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맥모닝을 매일 자꾸 보시나요? 일주일 동안 매번 보시나요? 잘 어울려야 돼. 애청하고 있고 5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이렇게 글을 쓴 이유는 지난 3월에 방송된 미운 사람 용서하기란 방송을 듣고 많은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저도 그 주인공처럼 너무나도 가까운 사람에게 금전적인 사기를 당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으로 지난 5년 동안 슬픔과 분노로 밤을 새웠고 현재는 몸도 마음도 많이 상해 있습니다. 이제 그 어떤 진통제를 먹더라도 통증을 이겨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금전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히신 분들이 차라리 친한 그냥 지인 정도였다면 제 몸과 마음이 상하면서까지 분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피해를 입히신 분들은 평생 동안 관계를 끊기 어려운 처갓집 식구들이라는 것입니다. 제 주위 분들은 제 건강이 극심하게 악화되는 것을 보고 아내와 이혼을 하라고 충고하지만 아내와 아이도 피해자라고 생각하기에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장인은 하루에도 수천만 원 도박을 할 정도로 도박에 빠져 있고 장모는 불교도 무속신앙도 아닌 이상한 사이비에 빠져 해마다 정기적으로 많은 돈을 가져다 바치는 상태입니다. 처가 식구들은 7년 전 중매인에게 이 모든 걸 속이고 막내딸을 저에게 소개시켰고 저희 부부는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기 2달 전 1월 31일 이때가 제 축일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사채업자들의 독촉 문자를 받게 되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결혼하기 10년 전부터 처가 식구들로부터 꾸준하게 가스라이팅을 받아왔고 본인이 버는 모든 월급을 식구들을 위해서 써왔다는 것을 제가 재작년에 아내의 통장 카드 내역을 모두 확인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처가 식구들의 씀씀이가 얼마나 큰지 아내의 월급으로 충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고 결국 둘째 처형의 권유로 사채에까지 손을 대게 됐습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확인한 사채만도 총 7건이었고 이 중에는 40%의 이자를 내야 하는 사채도 2개나 있었고 나머지는 15 내지 20%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를 황당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든 것은 첫째 처형이 제2금융권 대부계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둘째 처형은 아내가 사채를 쓰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제2금융권 대출이 3 내지 6% 수준이었음에도 굳이 둘째 처형은 아내에게 이자 15 내지 40%짜리 사채를 쓰게 한 건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작년에 알게 된 사실인데 둘째 처형이 손해보험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아내가 대출받은 것으로 인해 인센티브를 받게 되고 승진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의 승진을 위해 여동생을 사지로 내몰았다는 것이죠. 법의 도움을 받고자 여러 법조인을 찾아갔지만 대출 신청 서명 등을 모두 아내가 직접 했기에
처가 식구들을 사기 범죄로 내몰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형 가스라이팅 범죄는 맞다는 대답을 듣게 됐습니다. 현재는 많은 신부님들과 수녀님들의 기도로 조금씩 일상을 찾아가고 있으며 처가와의 관계도 2년 전부터 단절을 했습니다. 저의 고민은 첫 번째로 며칠에 한 번씩 올라오는 분노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10년 넘게 정신과에서 전문적으로 심리상담과 심리검사를 해와서 이런 사례를 많이 봐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고 누구를 찾아가야 하는지도 알지만 제가 막상 그 주인공이 되고 나니 깊은 수렁에 빠진 느낌이 듭니다. 제가 겪는 고민들이 심리학적, 정신의학적으로 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저를 상담하셨던 분들도 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상황에서 영성적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 성모님의 은총이 맥모닝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유, 너무나 힘든 일이시네요. 이게 그냥 범죄 집단이네요. 처갓집이. 그러니까 이게 형제님의 아내하고 처갓집 식구들의 관계가 사이비 네. 교주하고 신도 관계하고 거의 네. 똑같아요. 네. 근데 어떻게 이 가족들이 자기 딸을 이렇게 노예처럼 부려먹을 수 있는지. 정말 무슨 막장이라는 말이 이런 데서. 그냥 희생을 시킨 거예요. 그냥. 어떻게 그렇게. 네, 근데 막내분들이 그러니까 그 아내분이 거의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 네,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을 했다는 거 보니까 네. 그 가족들이 그러니까 집단으로 자기들이 네, 먹고 네. 살기 위해서 얘 하나는 그냥 바보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처음부터 마음을 먹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어떻게 보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냥 네. 시키는 대로 한 거니까.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를 보고 화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도 이 피해자니까. 참 이분의 인격도 대단하십니다. 아유. 자, 어쨌건 지금 형제님이 걸리는 병이 화병이라는 건 본인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영성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해결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은 사람 마음 안에 이렇게 손익계산서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나한테 이게 이로울까 해로울까를 그 계산하는 그런 이렇게 인지구조가 있어요. 그거를 좀 쓰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내가 이 처갓집 식구들만 생각하면 막 화가 올라와요. 근데 이렇게 화가 올라오는 게 나한테 득이 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득이 안 된다는 건 그러니까 득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화가 올라오면은 다른 게 하나도 안 보여요. 그냥 네. 처갓집 식구들만 보이거든요. 처갓집 식구들만 보이면은 이제 그 다음에 더 많은 화가 올라와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과연 나한테 득이 될까? 내 건강에 득이 될까? 내가 이렇게 분노 속에 있고 화병에 걸려 있을 때 내가 생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게 정말 냉정하게 따지셔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 화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 자아가 화를 갖다 밀어내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얘를 갖다 밀어내고 내가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만약에 형제님이 화병에 걸려서 병이 들어서 죽었어. 그럼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처갓집 식구들이에요. 자기들을 소송 걸지도 모르는 가장 귀찮은 사람을 제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처갓집 식구들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낄낄대고 웃는 거 그거 생각해 보세요. 싸워야죠. 그러니까 긴 싸움을 벌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내 건강부터 챙겨야 되는 거예요. 네. 전쟁 때 군인들이 전쟁 나가기 전에 적개심부터 가지면 전쟁에서 패해요.
아, 적개심 가시면 안 돼요? 안 되죠. 적개심을 가지면은 밥도 안 먹히고. 아, 네네네.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갈 때는 일단은 자기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놀고 잘 먹고 해서 완전히 이렇게 뭔가를 갖다 충전시켜 놓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무조건 뭐 쟤들은 죽여야 돼 이러면은 나가가지고 죽어요. 제일 먼저 죽어요. 네. 지금 형제님이 화병 걸린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하면은 역공격을 당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쪽 처갓집 식구들이 전문가들이라는 거죠. 금융권에도 있고 뭐 소송 거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세상에. 혼자서 이렇게 여러 명을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형제님이 일단은 하니까 그 화병을 옆으로 제쳐놓고 싸울 수 있는 태세를 준비를 해야 돼. 혼자만 안 되고 전문가들 도움도 받고 같이 싸울 그런 태세를 갖춰야 될 필요가 있고 내가 싸움을 하려면 몸이나 마음이나 건강한 상태여야 돼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입고 해야 돼요. 거기에다가 집중을 하시면은 그러면은 내 마음만이나 화가 올라오다가도 이거는 이게 내가 싸우는데 도움이 안 되겠다. 그러면 내 자아가 그거를 옆으로 밀어놔요. 네. 없어지진 않지만.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독하게 이기적으로 살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누굴 용서하고 뭐 주님이 우리 저를 용서하셨는데 나도 용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화병이 더 쌓여요. 근데 지금은 지독하게 이기적으로 사셔야 돼요. 지독하게. 저는 우선 인간적으로 궁금한 게요. 가족형 범죄가 맞다고 전문인들이 얘기했고 고소하면 안 될까요? 근데 이게 그 사이비 교주들이 고소가 잘 안 되는 게 신도들이 자발적 헌금을 했잖아요. 이거 형사소송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분은 그 전문인들한테 가족형 범죄는 맞다고 얘기를 들었대요. 그러면 그게 근거가 있다면은, 그러니까 고소를 많이 할 수 있는데도 이 형제님은 지금 내가 그냥 끊는 걸로 정리하지 이러시는 건데, 만약 그 고소를 한다는 것이 이게 신앙인으로서 잘못된 걸까요? 그렇지 않죠. 만약에 이거를 용서해 주게 되면 이 사람이 딴 사람한테 또 할 거란 말이죠. 그 범죄 예방 차원에서라도 이 가족들이 저지른 짓을 막아야 돼요. 네. 이거는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에요. 용서하고 다른 문제인 거예요. 예,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케이스가 장기전으로 가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체력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걱정이 되는 건 이 아내분이 거의 무방비 상태로 지금 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정신이 그만큼 심약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내 걱정할 때가 아니죠. 지금 그 범죄 본인이 화병 때문에 지금 죽을 지경인데 지금 아내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내를 신경 쓰면은 아내가 미안하니까 그 아내 입장에서는 또 가스라이트 당했으니까 자기 처갓집 그 변명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처갓집에 대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내나 자식 걱정할 때가 아니고 자기 걱정할 때요. 내가 지금 중병에 걸려 있는 누구 걱정을 해요. 일단 내 거부터 치료를 해야 되니까 일단은 나한테 유익한 게 무엇인가를 선택하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그렇게 생각해도 분노가 쉽사리 사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 분노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제가 재개발 동네에 있을 때 제일 많이 썼던 게 샌드백이었거든요. 예, 권투 선수들이 쓰는 샌드백을 방에다 걸어놓고 맨날 두들겨 팼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화를 좀 삭혔어요. 예. 뭐 검도 유도도 하셨다면서요? 네, 검도 유도도 하고 태권도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했죠. 분노해서 하려고. 근데 우리가 만약에 형제님이 영적으로 뭘 하겠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주님이 날 용서해 줬으니까 나도 쟤들 용서해야 되고 이 분노를 없애야 돼. 이런 걸 자기가 자기한테 요구하게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분노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억압이 돼요. 네. 그게 병을 만들어요. 암에 걸리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서 암에 걸려요. 그래서 형제님이 암에 걸리면은 누가 좋겠냐고요. 쟤네들만 좋아하지. 형제님 만약에 병들어 쓰러지면 아내나 자식은 누가 챙겨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아내와 자식을 생각한다 그러면 내가 내 건강 챙기고 쟤네들하고 싸울 태세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분노 때문에 쓰러지지 않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런 가족 사기범, 네. 그런 사람들은 말년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 절대로. 그렇게 남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은 노후가 다 비참해요. 죽고 난 다음엔 더 비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런 사람들 위해서 만드는 데가 지옥이에요. 특별히 네. 만들었어요. 네. 우리가 정말 이런 상담을 받게 되면은, 아유,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얼마나 예. 힘드셨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음. 네. 그래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거를 세탁하고 음. 밀어내고, 음. 우리 궁극적인 목표는 아무래도 행복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형제님도 뒷소식이 좋은 소식이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맥모닝 상담소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장 홍성남 신부님 말씀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